안녕하세요. 이건민쌤입니다. 작년 수능 영어 28번부터 34번까지 해설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로 많이 찾아올 테니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28번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안내문은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이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뭘까? 이거겠죠. 자, 일치하는 것, 일치하지 않는 것, 이것을 놓치면 틀리게 돼. 바로 틀리게 돼. 예를 들어 급하게 보느라 5번부터 봤는데 충전 패드는 방수가 된다. 자, 이런 지문을 보고 위를 올렸더니 자, 방수가 안 된대. 방수가 안 된대. 아, 그래서 이게 틀렸구나라고 하면 틀려요. 그렇게 해서 틀리는 친구들이 참 많단 말이죠. 자, 안내문은 27번, 28번은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그것을 먼저 꼭 기억하고 차근차근 위에 밑에 있는 선지와 본 지문을 비교해 가면서 읽으면 금방 맞출 수 있어요. 여기서는 2분도 아까워. 1분 내에 답을 찍고 답을 찾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wireless 무선, charging pad, 충전 패드. 옆에 사진에 나와 있다시피 충전 패드. instruction은 자, 우리가 원래 사용 설명, 안내, 그것을 instruction이라고 그러죠. instruction, direction이랑 비슷한 말이기도 합니다. 자, 무선 스마트폰 충전. 첫 번째, 연결하세요. 충전 패드를 어디로? 전원에 연결하세요. 전원 연결해야겠지. 두 번째,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신경 써야 될 단어는 place라는 단어입니다. place는 물론 장소지, 장소야. 그런데 자, place가 동사로 쓰여서 동사로 쓰이고 문두에 나와서 명령문의 형태입니다. place가 동사로 쓰이면 두다, 놓다라는 뜻이죠. 자, 스마트폰을 두세요. 자, 충전 패드 위에 두세요. 어떠한 상태로? 자, 별표하고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되고 꼭 외워야 될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with 분사 구문이라고 하죠. with 플러스 명사 플러스 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자, 이렇게 쓰이는 형태. 뜻은 뭐뭐인 채로 뭐뭐 하면서. 그런데 꼭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앞뒤의 문맥에 맞게 자연스럽게 뭐뭐 한다라고 해석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봅시다. 디스플레이는 화면을 말하겠죠. 화면. 자, 그 화면이 faceup은 face가 앞으로 향하다는 뜻입니다. 마주보다 향하다. face up 하면 위로 향하다. 화면이 위로 향한 채로 스마트폰을 충전대 위에 두세요. 오케이? 아, 여기서 현재 분사는 언제 쓰고 과거 분사는 언제 쓸까요? 자, 여기 있는 명사와 이 현재 분사, 과거 분사의 동작의 내용이 자, 이 명사와 이 동작의 관계가 능동 또는 진행의 관계일 때는 ing. 지금은 faceup은 향하다는 자동사로서 이 화면이 위로 향하고 있어. 위로 향하고 있다라는 관계가 되니까 facing이라는 현재 분사를 쓴 거죠. 과거 분사를 쓴다는 말은 이 명사와 동작의 관계가, 이 명사가 이 동작의 대상이 되는 수동의 관계일 때는 과거 분사를 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스마트폰을 화면이 위로 향한 채로 두세요. 두 번째, 스마트폰을 충전대, 충전 패드 가운데에 두세요. 자, 이때 or는 여러분 그냥 해석할 때 명령문 다음에 or가 나오면 또는이 아니라 뭐뭐 하지 않으면. 자, 스마트폰을 가운데 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가운데 두지 않으면 그것은 충전되지 않을 것이다. 자, 다음. 스테이터스는 원래 지위, 신분이란 뜻이지만 다른 뜻도 있죠. 상태, 상황이란 뜻도 있습니다. 자, 충전 상황을 보여주는 LED. 자, 파란색 빛이 들어올 때는 너의 스마트폰은 충전 중이다. 현재 충전 중일 때는 파란불.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충전이 안 된다거나 문제가 있다면 파란색 불빛이 플래시, 깜빡깜빡, 반짝반짝 거릴 것입니다.
다음 하얀색 불빛이 들어오면 스마트폰이 완전히 충전이 끝난 상태. 다음 caution 주의사항은 do not place 두지 마세요. 어떤 것도 between A and B 스마트폰과 충전 패드 사이에는 아무것도 두지 마세요. while 뭐 하는 동안? charging 충전하는 동안. 다음 충전 패드는 not water resistant resistant는 저항력이 있는 water resistant 물에 대한 저항력이 있는 즉 방수가 되는 충전 패드는 방수가 되지 않으니까 keep 목적격 보호 그 패드를 항상 dry 건조된 물이 묻지 않은 상태로 keep 유지하세요. 자, 답은 너무 쉽다 맞지? 너무 쉽다. 자 어떤 것도 일치하는 것이라 그랬어. 일치하는 것. 자 그래서 스마트폰과 충전 패드 사이에는 어떤 것도 놓지 마세요. 어떤 것도 놓지 마세요. 어떤 것도 놓지 마세요. 오케이? 다음. 자, 29번. 자, 29번 어법, 30번 어휘 문제. 29번 어법, 30번 어휘 문제. 어법 문제는 물론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한 문제 보통 3점짜리로 많이 출제가 되죠. 자, 어법 자체가 여러분은 공부의 목적이 되진 않겠지만 어법을 정확하게 공부함으로써 더 나아가 독해를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어법 나는 싫은데 어법 싫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영어를 더 잘 읽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어법이라는 거지. 그렇게 접근해서 어법은 내가 영어를 더 잘하기 위한 필요한 도구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거부감 없이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법 문제 풀 때는 꼭 생각해야 될 게 어법 문제 밑줄 1, 2, 3, 4, 5는 출제자가 아무 곳에나 줄을 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이 1, 2, 3, 4, 5는 어떠한 문법적 핵심 포인트가 다 숨어져 있어. 여러분은 그것을 찾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문법 문제를 풀 때, 어법 문제를 풀 때 1번을 보고 2번을 보고 이 과연 출제자는 무엇을 묻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묻고 있는 것인가를 꼭 역으로 생각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해석을 하지 않고도 그냥 보고도 풀 수 있는 경지에 오르겠지만 아직은 그러지 마. 아직은 그러지 말고 어법 문제라고 해서 해석하지 않고 그냥 눈대중으로 찍다가는 자칫하다가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법 문제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글의 흐름은 이해하면서 어법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 오케이? 그리고 결국 독해를 더 잘하기 위해서 어법 문제라고 버릴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글도 해석해 봐야지. 그리고 이 29번 문제는 실제로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에 나왔던 그 지문인데 글이 내용이 어렵기도 하지만 내용이 좋아. 독해하기에도 충분히 좋은 글이고 실제로 수능 완성에는 독해 지문 나왔죠. 자, 봅시다. 먼저 자, monument라고 하면 기념물, 기념비, 커다란 업적을 monument라 그래. monument. 자, monumental 하면 형용사가 돼. 그래서 기념비적인, 뭔가 기념할 만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이란 뜻이에요. 자, monumental이라는 단어는 이러이러한 단어입니다. 자, 매우 가까이 오는, 매우 근접하는 단어인데, 자, 1번에 여기에 지금 expressing의 줄이 쳐져 있어. 과연 뭘 묻는 문제일까? 무엇을 묻는 문제일까? 자, 얘는 ing가 붙으면 현재 분사냐, 동명사냐, 또는 더 중요한 것은 여기가 동사 자리냐, 또는 동명사 자리냐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바로 to라는 거지. to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소위 말하는 to 부정사에 to가 있고, 두 번째, 전치사, 부정사에 쓰이는 to가 있고 전치사 to가 있어. 자, 부정사의 to는 의미가 없이 형식적 기능을 하는 거지만 전치사 to는 기본적으로 어디로 방향성을 나타내는 to란 말이지. 자, 그런데 차이가 선생님 뭡니까? 부정사 to에는 to 부정사는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 그렇지만 전치사 to 다음에는 명사가 와야 되죠. 그런데 동사를 쓸 수는 없으니 명사 자리에 동명사로 바꾸어서 쓴다는 것. 그 정도는 우리가 문법 시간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모르면 이제 동명사 파트를 펼쳐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되죠. 자,
그러면 1번의 포인트는 이 to가 부정사의 to냐 전치사의 to냐를 묻는 문제야. 자, 주격 관계대명사 단어가 옵니다. 단어가 표현하는 것에, 자, 표현하는 것에 가까이, 자, 표현하는 그 행위에 더 가까이, 그쪽으로 가까이 가는, 오케이? 그래서 표현하는 것으로 향하는 이런 의미가 깔려 있을 뿐더러 또 하나 힌트는 close to야. close to는 어디 어디에 가까운, 어디 어디에 가까이라는 뜻으로 이때 to는 전치사로 많이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close to 어디 어디에 가까운, 가까이는 어디 어디에 방향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여기는 close to, 즉 얘는 전치사란 말이지. 전치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은 올 수 없고 동명사가 와야 돼. 뒤에 목적어까지 있으니 목적어를 수반하는 동명사 to가 되겠네요. 자, 다시 monumental, 기념비적이란 단어는 Egyptian art, 이집트 예술의 기본적인 characteristic, 특징을 표현하는 것에 매우 가까이 근접해 있는, 매우 가까이 다가가 있는 단어다. 자, 어떠한 지문이든 쌤은 첫 문장은 꼭 읽으라고 말해. 꼭 읽어야 돼. 그래야만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크게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대충이라도 짐작을 하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짐작을 하고 읽는다는 게 결국 추론이고, 이것 없이 읽다 보면 여기서 무슨 말 하는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문장은 여러분이 공부할 때, 평상시에 훈련할 때 꼭 읽고, 첫 문장을 읽고 뒤에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기념비적이란 말은 이집트 예술의 기본적인 특성을 표현하는 데 가장 가까운 말이래. 이집트 예술은 기념비적이란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단 말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문장, 이 문장은 꼭 이 수능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문법적으로 나중에 활용이 많이 될 문장입니다. 자, 첫 번째, 부정어 never and never. 부정어가 문두에 나가면서 도치, 부정어가, 원래 부정어가 문장 중간이나 뒤에 있는 게 일반적인데 그걸 좀 더 강조하고 싶어. 왜 이 말을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never, 없었다라는 부정 내용을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나 앞에 좀 봐줘, 앞으로 뽑아내고, 그러다 보면 얘가 나가면, 그냥 나가면 뭔가 표시를 해줘야 돼. 나 앞으로 나간다는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어 동사의 자리를 바꾸는 도치라고 합니다. 자, 그 어떠한 시점 이전에도 이후에도 quality of monumentality, 기념비성이 되겠지. 기념비, monumental, 기념비적인, monumentality, 기념비성, 기념비적임임. 자, 이 기념비적인 속성의 quality는 품질, 양질이라는 뜻도 있지만 특성, 속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 monumentality, 기념비성이란 속성이 has been achieved. 자, 성취되어진 적, 얻어진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됐어? 자, 다시 기념비성이라는 속성은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been achieved, have been pp. 자, 첫 번째 문장의 시제는 지금 have been pp, 현재 완료 수동이야. 현재 완료 수동. 과거에 진행된 일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완료. 플러스 그 내용이 주어가 동작의 대상이 된다는 수동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 as 동등 비교. as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이 오고 as가 오죠. 이때 as는 만큼 이라고 해석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러이러했던 것만큼 fully, 완전히 성취되어진 적은 없대. 자, 그 이전에 그 이후에 라는 말이 나오려면 기준 시점이라는 게 나와야 돼. 기준 시점. 자, 그것은 quality of monumentality. 자, 기념비적이라는 속성이
이집트에서 그러그러했던 것만큼 자 얘는 이집트란 예전의 도시에서 예전의 나라에서 기념비성이 성취되었어. 나중에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건물을 짓는다든지 피라미드 같이. 자 과거에 왜냐면 이집트에서 지금 그것이 성취된 게 아니잖아. 예전에 건물을 만들어서 성취되었던 것. 자, 그 시점이야. 그것만큼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것이 지금까지 달성된 적은 없다란 말 하고 싶은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it은 이 기념비성의 속성이고 원래 이 자리에는 어떤 말이 와야 될까? it 그래서 시제 was achieved. 기념비석이라는 속성이 이집트에서 예전에 성취되었어. 바로 그 수준만큼 완전히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성취된 적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만약에 그래서 여기에 이 did를 썼다는 말은 이 문출제자의 의도는 did가 이제 대동사로서 앞에 있는 동사 왠지 achieve니까 achieve를 받는 말로 여러분들 그 함정에 빠지세요라고 출제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은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속성이 자기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성취되는 거니까 수동태야, 수동태. 그래서 그리고 시제가 과거 시점. 선생님 이렇게 쓰면 안 돼요. It has been achieved.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럼 이집트에 성취된 게 지금까지 물론 이어지고 있겠지만 지금 이 시점을 나타내는 이 말들이 중간에 기준이 되는 시점을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완료는 시점이 아니라 기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즉 여기서는 이 말을 써서는 안 되고 그 기준이 되는 시점 단순 과거를 써야만 맞는 말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was achieved 또는 생략해서 it was in Egypt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됐었고 만약에 2번에서 맞춘 친구들은 그냥 안 읽고 넘어가면 되지. 안 읽고 넘어가면 돼. 근데 참 그러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오답률도 굉장히 높은 오답률 2위나 3위에 오르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죠. 자, 계속 조금 더 읽어봅시다. 내용이 이 글의 논리 전개가 좀 괜찮아. 자, 이것에 대한 이유는 이것이 뭐야? 이집트에 성취된 그 이전 이후에도 그만큼이 없어서 그 이유는 바로 그럼 왠지 이집트가 기념비적으로 엄청난 뭔가를 했단 말은 왜 굉장히 피라미드처럼 큰 걸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 이것에 대한 이유는 그들의 works, 이 작업이나 작품이나 업적의 거대함, massive, 거대함이나 외적인 사이즈가 아니었어. 사이즈가 아니었어. 물론 비록 이집트 사람들이 인정하건대, 지금 인정되는데 몇 가지 놀라운 것들을 achieve, 달성하기는 했지만 자, 이러한 respect. 자, 이때 우리 respect라는 단어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respect. 우리 respect, 존중하다, respect한다. 그거 말고 또 다른 뜻으로 쓰이면 어떠한 점, 어떠한 측면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in this respect 하면 이러한 측면에서 몇 가지 놀라운 것을 성취하기는 했지만 그럼 여기서 질문, 이러한 측면이 과연 뭘까요? 이러한 측면은 앞에 나오는 외적인 사이즈나 규모를 말하는 거겠죠. 물론 이집트 사람들이 이러한 측면, 규모적인 측면에서도 놀라운 것을 성취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monumentality, 기념비성을 그들이 얻게 된 것은 외적인 사이즈나 거대함이 아니었어. 그러면 뭔데?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읽어야겠죠.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은 기념비성의 핵심 속성을 말하고 싶은 것이겠죠. 많은 현대의 structures, 구조물들은 자, exceed란 단어는 타동사야. 타동사란 말은 뒤에 목적어를 바로 수반하는 동사. 무엇을 초과하다, 능가하다. 자, 많은 현대적 구조물들은 이집트의 nose를 이미 능가하고 있어. 자, 이때 3번의 nose가 묻는 포인트는 뭘까요? 바로 수일치. 자, 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를 받는 말을 대명사라고 하죠. 앞에 있는 당수 명사를 받을 때는 that, 복수 명사를 받을 때는 those야. 특히 수식을 받을 때는 that이나 those를 많이 씁니다. 그럼 이집트의 그것들, 그러면 앞에 어떤 명사가 있어?
앞에 명사는 structure, 구조물들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현대적 구조물들은 이집트의 구조물들을 이미 규모적인 측면에서 능가해. in terms of 별표하고 어떠어떠한 점에서 어떠어떠한 면에서. 자, 그래서 오늘날의 구조물들은 purely, 순수히, 순전히 물리적인 사이즈란 측면에서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건물들은 이집트의 구조물들을 이미 능가하고 있어. 그런데 오늘날의 구조물들은 이집트만큼의 기념비성은 없다라는 말을 이 사람은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나 잠깐만. 자, 그러나 거대함이라는 것은 have nothing to do with. have nothing to do with는 무엇과 관계가 없다. have something to do with는 무엇과 관계가 있다. have much to do with는 관계가 많다. have nothing to do with 관계가 없어. 자, 거대함은 바로 계속 같은 말이죠. 거대함은 기념비성과 관계가 없어. 그러면 기념비성과 관계가 있는 말은 뭘까? 이집트 조각품은 no bigger than a. 자, 사람의 손보다 크지 않은, 즉 no bigger than 손 크기만한, 손바닥만한 구조물도 더 기념비성이 있을 수 있어. 손바닥만하다 말은 규모가 작단 말인데 무엇보다 더 규모가 있을 수 있어? 그 gigantic, 거대한 돌 무더기, 돌 파일, 더미, 거대한 돌 무더기보다 손바닥만한 이집트 조각물이 더 기념비적일 수 있어. 같은 말이죠. 자, 4번의 that은, 자, 앞에 이런 명사, 선행사로 갑니다. 명사가 나오고 뒤에 불완전한 절, 즉 있어야 할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절이 왔을 땐 관계대명사 자리야. 주격, 관계, 왜냐면 뒤에 바로 동사가 오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 constitute, 무엇을 구성하다. 자, 전쟁기념관, 라이프치히는 독일에 있는 한 도시야. 예를 들어란 말은 앞문장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술해주는 말이지. 앞에 뭐라고 했어? 그러나 거대함은 기념비성과 관계가 없다. 그것에 대한 예로서 라이프치히에 있는 전쟁기념관을 구성하는 거대한 돌무더기보다 손바닥만한 이집트의 조각물이 더 기념비성이 있다. 계속 같은 말. 자, 실제로 내용은 다 끝났어요, 이제. 자, 우리는 이제 마지막 5번까지 보기 위해서 조금 더 달려봅시다. 자, 기념비성이란 말은 not A, but B. 기념비성이라는 개념은 external, 외적인 무게의, 크기나 무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생각된 거는 a matter of겠지. 무엇의 문제다? inner, 내적인. 여기서는 internal 쓰는 게 또 마찬가지겠죠. external, 외적인, internal, 내적인. 동의어로, 유의어로 inner. 자, 내적인 무게. 그럼 쌤, 내적인 무게가 뭘까요? 내적인 무게는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나 가치를 말하겠죠. 자, 이 내적인 무게는 바로 그 특성이야. 어떠한 특성? 이집트 예술이 possess, 소유하고 있는 바로 특성입니다. 자, 이 내적인 특성, 기념비성이라는 것은 이집트 예술이 가지고 있어. To such a degree that은 통째로 외우면 됩니다. such a that. 이러한 정도로, 뭐뭐한 정도로. degree가 정도. 자, 이집트 예술이 소유하고 있어. 어떠한 정도로? 이집트 예술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만들어져서 primeval, 원시시대 돌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 마치 예전의 산맥처럼. 비록 이집트 예술이 only a few, 몇 인치, 한 4인치, 5인치 across는 가로 폭이야. 그래서 폭이 한 몇 인치라 하더라도, 또는 여기 뭐가 선택했어? It is carved. 주어가 it이잖아. 이집트 예술이겠지. 이집트 예술이 자기가 새기는 게 아니라 새겨져야겠지. 나무에 새겨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마치 원시시대 돌처럼 보이게 만들어준다. 그만큼 이 내적인 속성이 이집트 예술에는 많이 담겨져 있더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어법 문제라 하더라도 앞부분을 읽고 내용을 어느 정도 추론한 상태에서 읽는 게 답 찾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읽을 때 이 밑줄 친 부분이 묻는 문법 포인트가 무엇인지, 어법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거꾸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아웃풋,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 단지 보고 그냥 그렇구나라고 보고만 넘어가면 다음에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은 또 생각이 안 나게 됩니다. 거꾸로 자꾸 보면서 이게 뭘 묻는 문제지라고 거꾸로 되새겨보고 되뇌어보는 훈련을 꼭 해야 됩니다. 오케이. 다음 30번. 30번 문맥상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어휘 문제. 자, 어휘 문제는 참 어떻게 보면 참 힘든 문제예요. 글의 전체 흐름을 놓쳐서도 안 되고 흐름을 쭉 읽으면서 뜻까지 알아야 돼. 그런데 다행인 거는 여기 나오는 단어들은 뭔가 비슷하거나 뉘앙스만 다르거나 그런 단어가 답이 될 수는 없어요. 명백히 글의 흐름에 위반되는, 말이 안 되는 그 단어가 답이 돼. 여기에 들어갈 말들은 결국 여기가 이제 원래 말이 certain이었다면 uncertain 이렇게 넣어서 함정을 판단 말이겠죠. 오케이? 글의 흐름을 보면서 이 단어가 적절하게 들어갈 것인지를 추론하면서 읽으면 됩니다. 자, 봅시다. 30번. 자, 유럽의 최초의 호모 세이피언스. 세이피언스가 우리 현생 인류잖아. 호모 세피언스 사피엔스. 그래서 유럽의 최초의 현생 인류들은 live on 무엇을 먹고 살다. 무엇을 먹고 살다. 자, large game. 오, 게임을 먹고 살았어. 게임을 먹고 살았어. 그래서 이 단어를 혹시나 몰랐던 친구들도 이번에 많았을 텐데, 자, 게임은 물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게임, 놀이란 뜻도 많지만 예전에 많이 나왔었던 단어입니다. 자, 사냥감이란 뜻도 있어요. 자, 유럽의 최초의 호모 세피언스는 primarily 주로 커다란 사냥감. 그게 뭔데? 특히 reindeer, 술록이다. 술록, 사슴, 술록. 사슴인데 뿌리 이렇게 막 더 가지친. 그게 antler 나오겠지만, antler 좀 이따 나온다. 자, 술록은 거대한 사냥감을 주로 먹고 살았어. 자, 그래서 그걸 잡아먹고 살았어요. 자, 심지어 어떠한 이상적인 상황 하에서도, 자, 이상적인 상황이란 말은 술록을 잡기나 여러 가지 사냥하기에 굉장히 좋은 상황 하에서도 술록이 있고 옆에 막 정말 잡기가 좋아. 우리 사람들이 포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조차도니까 뒤에 상반되는 말이 나오겠죠. 자, 이 빠른 동물들, 덩치가 큰, 예를 들어 술록 같은 동물들을 사냥하는 것은 무엇으로? 저기 있는데 spear, 창이나 bow는 활, 이렇게 활, 요거 arrow, 화살. 자, 활과 화살로 사냥하는 것은 잘 됐을까, 안 됐을까? 이분이 나오니까 이상적인 상황 하에서조차도 잘 된다. 이러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상적인 상황 하에서조차도, 정말 좋은 상황 하에서조차도 이것을 창이나 활과 화살로 이 동물을 사냥하는 것은 불확실한 일이었어. 뭔가 확실치 않은 일이었어. 내가 던진다고 항상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잖아. 그래서 1번은 논리적으로 흐름상 맞는 말이겠죠. 또 근데 그러나가 나왔어. 그러나 이 말은 앞뒤 말이 또 상반되는 말이 나와야 돼. 지금 상황이 좋음에도 맞추는 건 쉽지 않다는 말이 나왔지. 그러나니까 술록은 자, 그러나 약점, 자, 그러나 강점이 있어. 이러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지금 앞에 우리가 잡기 힘들다 그런데, 잡기 힘들다. 그러나 또 그러나 잡기 힘든데 반대말이 뭐야? 약점이 있다, 약점. 어떤 약점? 인류가 exploit, 이용하고 활용한다. mercilessly, 무자비하게. 좀 불쌍하지만 안 잡을 수도 있는데 그냥 배고프니까 무자비하게 잡는 거야. 자, 인류가 무자비하게 이용하곤 했던 약점이 있어. 그게 뭘까? 술록은 형편없이 수영을 잘 못하더라. 그러니까 얘만 봐도 얘가 약점인가 알 수 있고, 논리적으로 그러나니까 지금 앞에 우리가 잡는 게 힘들다고 했지만, 그러나 술록은 약점이 있어서 우리가 비교적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즉, 수영을 잘 못한다. 즉, 그것이 물에 떠 있을 때, 떠 있을 때 술록은
unique, 유례 없이 vulnerable. 약점이니까 수영을 잘 못하는 놈이 물에 떠 있어. 그러면 어프 막 허우적거리고 있겠지. 그럼 선생님 술록이 수영을 왜 합니까? 물을 건너가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그런데 막 이렇게 개헤엄이 아니라 술록 헤엄을 치면서 막 힘들게 막 가고 있을 때 그럼 그때 수영을 못하니까 그때는 완전 약한 시점이야. 유례 없이 vulnerable, 취약해. 누구의? 인간의 사냥으로부터 취약해. 왜냐하면 현재 분사구문 그것이 천천히 움직이니까 수영을 잘 못하잖아. 자, 아까 우리 with 명사 분사 배웠었죠. with antler가 나오네. 명사 분사야. 자, antler는 가지가 친 뿔을 말해. 술록에 우리 머리에 있는 술록의 뿔. 자, 이 뿔들이 자, 뿔이 자기가 hold 떠 받치는 게 아니라 뿔이 held 위로 들려져 있어. 수동 관계라서 PP를 쓴다 이 말입니다. 자, 왜냐면 뿔 맞아 물에 가라앉으면 얘가 빠져 죽으니까 뿔을 물 위로 계속 최대한 위로 들어 올린 채로 as 뭐 하면서 그것이 struggle 술록이 struggle to 애쓰다 노력하다 고군분투하다. 자, 술록이 코를 keep 유지한다 물 위로. 물이 있으면 코를 이렇게 뿔은 이렇게 또 이렇게 돼 있겠죠. 이 코야 코. 자, 그렇게 코를 물 위로 유지하면서 힘들게 어프 뿔을 위로 유지한 채로 천천히 이동하니까 그때는 정말 uniquely 유례 없이 취약할 수밖에 없어. 그때 사람들이 술록을 잡는단 말이잖아. 그런데 참 봐봐. 저 강에 술록이 힘들게 가고 있어. 그러면 우리 인간이 저걸 봤어. 어떻게 잡을래? 어떻게 잡을 거야? 자, 그러면 그냥 뭐 창 던져? 예를 들어 창에 던지면 걔가 가라앉으면 어떻게 건져 올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쟤를 어떻게 잡지 고민을 했던 거야. 그런데 어느 시점에 그래서 힘들게 잡고 막 끌어올리고 막 줄로 묶어서 당기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데 어느 시점에 석기 시대 이 한 천재 똑똑한 사람이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거야. 깨달았습니다. enormous 엄청난 사냥상의 이점을 드디어 이 사람이 알게 되었어. 저 물에 둥둥 떠가는 술록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가 얻었었던 바로 이 사냥상의 이점을 깨닫기 시작했어. by ing 뭐 함으로써 자, glide는 미끄러지듯 glide. 자, 이 물의 표면 위로 글라이드 함으로써 할 수 있음으로써 그가 얻을 수 있었던 엄청난 사냥상의 이점을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어. 자, 저기 술록이 둥둥 떠가는데 줄 던지거나 막 우리가 들어가서 끌고 나오든 같이 죽어요. 자, 그래서 그럼 물 위로 자연스럽게 가서 그냥 쓱 건져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첫 번째, 자, 이 사람이 천재가 첫 번째 깨달았어. 그리고 병렬 built 만들었어. 최초의 배란 개념을 만들었던 거지. 배가 물 위로 glide 쑥 갈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배 타고 슉 가서 술록을 잡아서 배에 태우고 슉 가면 얼마나 쉽게 가는 거야, 어렵게 가는 거야. 그래서 once는 접속사일 때는 일단 뭐뭐 하면 자, 요러요러한 prey가 술록이겠지. 술록이 배 위로 호우 하면 끌어당기다. 배 위로 끌어당겨지면 그러면 배 타고 슉 가면 쉽게 가는 거야, 어렵게 가는 거야. 수영에서 힘들게 가는 게 아니라 배 타고 글라이드 끌려가는 거지. 자, 이 단어 한번 봅시다. labor 하면 보통 우리가 말한 노동이야. 노동, 수고, 애씀 이런 뜻이야. 이 labor한 명사의 형용사형이 laborious야. Okay, laborious, labor. laborious는 그러면 노동이 담기니까 굉장히 힘든. 자, 그래서 laborious라면 힘들게 overtake는 따라잡힌 술록이 지금 강 한가운데 가고 있어. 우린 배 타고 슉 가서 딱 잡았어. 그러니까 힘들게 따라잡힌 게 아니라 어떻게 쉽게 따라잡혀서 우리 인간이 가까이 창으로 이렇게 죽인단 말이야. 죽인 먹이가. 오케이? 그래서 laboriously가 아니라 우리 원문에는 30번 문제도 수능 완성 실전편 실전 모의고사 3회 그대로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easily 또는
easily 대신에 뭘 쓸 수 있을까? 굳이 easily 안 써도 돼. effort, 노력. effortless, 노력 없는. effortlessly, 이게 손쉽게지 맞지? 노력 안 들고. 그러니까 배 타고 가서 따라잡혀서 죽임을 당한 술록, 먹이는 배 위에 일단 끌어올리면 그 다음에 주어 getting 그 동물의 사체를, 그 술록의 사체를 back to the tribal camp, 우리의 그 숙소, 야영지 거기로 데려가는 것은 훨씬 비교급 강조지 far easier, 훨씬 쉬웠을 것이야. 배 타고 가는 거. 뭐보다? 땅에서 질질 끌고 간다는 것보다는. 됐어? 자, 마지막 하나만 여러분이 알아야 될 표현 중에 하나가 it takes. 자, A 시간 to 부정사. 같은 말로 it takes 시간을 먼저 쓰면 for A가 되고 to 부정사. 자, 요런 표현을 하나 알아둡시다. 뜻은 A가 동작하는데 이만큼의 시간이 걸린다야. 지금 마지막 문장 it would have taken, take 시간 for A to 부정사야. 해석해 봅시다. 자, for A니까 A가 인류가 to apply 적용하는데 이러한 이점을 다른 제품에 적용하는데 이러한 이점이 뭐야? 수영에서 가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배 타고 가서 쉽게 잡아서 배 태워서 다시 쑥 가는 것. 자, 이러한 이점을 다른 제품, 그럼 그 다음부터는 술록만 잡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물건, 우리 택배 보내듯이 배 타고 이동하면 땅 마차 끌고 또는 들고 가는 것보다 훨씬 쉽게 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점을 다른 제품들, 술록이 아니라 다른 제품을 배에 싣기 시작하는, 다른 제품에 적용하는 것. 다시 인류가 이 이점을 다른 제품에 적용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됐죠? 자, 그래 처음에 술록을 잡기 위해서 한 천재가 저 쉽게 가서 데리고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 배를 만들어서 태웠어. 그러다 보니 너도 나도 배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술록만 태우지 말고 다른 물건도 함께 실어나자. 그래서 물류 유통이 발달하게 되더라까지 확장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이제 31번부터 34번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이 반어법일 수도 있죠. 자, 여러분이 힘들어하기도 하는 빈칸 문제입니다. 자, 빈칸 문제는 이번엔 네 문제 중에 두 문제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해서 한 문제씩 직접 연계가 됐고 두 문제는 33, 34는 비연계 지문이라고 해서 EBS 교재가 아닌 외부 지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평상시에 EBS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그 지문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지문에 다른 확장된 영역, 확장된 내용도 한번 추론하면서 논리적인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학생들이라면 직접 연계든 비연계든 쉽게 맞출 수 있어. 자, 빈칸 문제는 빈칸이 끝에 있으면 여기부터 읽어라. 제발 그러지 마. 아니 그것도 필요할 수도 있지만 자, 그거는 답을 아는 상태에서는 거꾸로 맞추는 건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은 실제 시험장에서 보면 이게 거꾸로 읽다 보면 내용을 놓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쌤이 하고 싶은 말은 어떠한 지문이 됐건 첫 문장과 앞부분은 좀 읽으세요. 꼼꼼히. 그래야만 뒤의 내용을 충분히 추론하면서 추측하면서 읽을 수 있어. 그리고 빈칸에 들어가는 거는 결국 하나의 단락은 하나의 통일성, 하나의 일관성을 가지고 글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오게 되어 있어. 자, 봅시다. 자, 읽지 마. 이건 읽지 마. 사람 이름이야. 이 사람들은 investigate, 조사할 때, 이 사람들이 조사했어. 무엇을? 자, 예상치 못한 죽음에 대한 기억을 조사했습니다. 누구의 죽음? 벨기에 왕의 죽음. 언제? 93년은. 어디에서? 자, 벨기에 시민들의 커다란 표본 집단. 1000명이 됐건, 500명이 됐건, 2000명이 됐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지. 벨기에 시민들의 여러 많은 표본을 모아서 93년에 그 벨기에 왕의 죽음. 근데 왕이 아파서 그냥 예상 그렇고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실 때가 되었나? 그게 아니라 뭔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충격일 수도 있잖아. 자, 예상치 못한 죽음에 대한 기억을 조사했어. 자,
연구조사가 나오면 끝이 아니야. 연구조사 결과를 항상 정리해서 글의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오지. 그 데이터는, 연구조사했던 그 데이터는 데이터를 reveal, 드러내다, 밝혀주다, 보여줍니다. 뭘 reveal, 뭘 보여줄까? 이게 이제 일단 이 연구의 내용 결과겠지. 자, 왕의 죽음에 대한 소식은, 왕의 죽음이란 소식은 사람들이 충격적인 거야. 왕이 돌아가셨어. 자, had been widely, 널리 공유되었다. 널리 공유되었다. 자, 왕이 죽어서 그럼 나만 알고 있어? 아니지. 야, 왕이 죽었대. 막 SNS, 인스타 페이스북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요즘 그렇겠지. 요즘에 막 딴 데 해서 야, 왕이 죽었대. 왕이 돌아가셨대. 왕이 돌아가셨대. 널리 퍼지겠지. 예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만나서 이제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널리 사회적으로 공유되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이 어떤 예상치 못한 죽음이 사회적으로 널리 공유되고 있어. 그래서 어쩌라고? 아직은 이 글의 핵심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근데 같은 말이야. 지금 앞에 있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진술. 자, 그 사건, 왕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함으로써 사람들은 점차 construct, 구축하고 건설하곤 했어. 이때 구축은 건물을 짓는다는 게 아니라 뭔가 만든단 말이겠죠. 자, 사회적인 이야기. 사람들이 널리 이야기하는 그 핵심 화제 이야기를 만들어서 왕이 돌아가셨대. 그래서 그 이모셔널한 감정에 관련된 감정을 자극하는 슬플 거 아니야. 자, 이 emotional event, 왕의 죽음이야. 왕의 죽음에 대한 자, 요 단어 별표하고 collective, 집단적인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집단적인 기억, 왕의 죽음이라는 기억을 점차적으로 만들어갔어. 자, 이제 이 기억은 나만의 것이 아니야. 왕의 죽음을 겪으면서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고,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이런 집단적 기억과 이야기가 형성되어져 버렸어. 자, 동시에 그 사람들이 가진 공통의 기억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왕이 돌아가셨어. 근데 지금 왕이 돌아가실 당시에 내 상황이 어찌 보면 연계되어서 더 확실히 기억이 되겠지. 여러분도 엄청난 사건을 겪으면 그 시점의 기억은 유달리 머릿속에 더 잘 남아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바로 그 얘기야. 그들은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기억도 consolidate, 공고히 하고 강화했단 말이지. 왕이 돌아가신 그 시점에, 예를 들어 여러분이 5년 전에 뭐 했어? 기억이 안 나지만 5년 전에 커다란 사건이 있어, 사회적으로. 그러면 그 시점에 내가 뭐 했는지 기억이 난단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건, 왕의 죽음이 일어났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기억도 강화되었어. 그런데 which is, 그것은 바로 뭐라고 알려져 있는 효과야? 플래시 버브, 섬광전구, 우리 카메라, 플래시 전구 기억이야. 뭔가 번쩍이는 사건이 있었으면 그 당시의 주변 기억이 머릿속에 선명히 남아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섬광전구 기억이라 알려져 있는 효과가 바로 이거야. 자, 어떠한 사건이 발생한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기억이 강화되는 것. 그래서 이 글의 내용은, 그래서 이 사람이 하자는 말은 결국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이 말을 중간에 들어가 있어.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자, 한 사건이 더 많이 사회적으로 공유되면 될수록,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두루두루 공유되면 될수록 더 비교급. 그것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고정된다. 고정된단 말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단 말이겠죠.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난 시험 망쳤어. 지난 시험 망쳐서 잊고 싶어. 나는 그 시험장에 있던 건 내가 아니야. 나는 그 시험 점수 몰라요. 잊어버렸어. 잊고 싶은 거야. 그런데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너 지난 시험 망쳤지. 그래서 막 반에 소문이 나고 막 두루두루 퍼졌어. 그래서 계속 얘기해. 나는 잊고 싶지만 계속 얘기해. 그러면 그 기억은 절대 안 잊혀지겠지.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회적으로 널리 공유되면 될수록 그 기억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고정이 됩니다. 고정이 돼. 그런데 이제 여기부터는 조금 이제 막 글이 조금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으면 내용은 끝났어. 여기부터는 이제 어찌 보면 약간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야. 사회적인 이런 사회적인 공유는 바로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강하게 고정시키는 것이야. 잊지 마. 너 이 까먹으면 안 돼.
자, 그렇게 하는 이 사회적인 공유는 도움이 됩니다. counteract는 어떤 act를 count하는 거야. 그래서 대항하고 중화시키는 거야. 없애버리는 거야. 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자연스러운 성향을 없애버려. 중화시켜. 사람들이 may have 관계되면서 생략됐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natural tendency, 이 자연적인 성향을 중화시키는 데 도움이 돼. 그러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성향이 뭘까? 그게 원래 사람들은 이끌립니다.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기억을 forget 하는 데 이끌려. 잊고 싶은 거야. 지난 시간 망쳤어! 잊어버리고 싶어. 그게 자연적 성향인데 이 사회적인 공유는 그것을 없애버리는 데 도움이 돼. 자, 나는 잊고 싶은데 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시겠죠? 자, 그러므로 이제 결론. 그래서 나쁜 소식에 들은 사람은 나쁜 소식을 들었어. 뭔가 불쾌하고 안 좋은 소식이야. 또는 슬픈 소식이야. 이제 잊고 싶은데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공유되다 보니 사회적인 이야기가 형성되고 집단적 기억이 내 머릿속에 자리 박혀서 그래서 그게 안 잊혀지더라 이 말이야. 그것은 자, 이 사람은 종종 뭐 하는 경향이 있어. 처음에는 what happened, 일어난 그 사건을 안 좋은 소식을 부인하고 싶어. 잊어버리고 싶어. 시험 망쳤으니까 그건 나 부인하고 싶어. 그건 내가 아니야. 하고 싶으나 사회적인 공유, 그 소식의 사회적 공유는 어디에 기여한다? realism. realism 물론 현실주의, 사실주의인데 여기서는 현실성 또는 현실에 대한 인식을 말해. 자, 그럼 내가 나는 시험 망친 기억을 잊어버리고 싶지만 실제 현실은 시험 망쳤잖아. 그것에 대한 기여를 한단 말이야. 그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게 해준단 말이야. 빠뜨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해준단 말이지. 자, 그러면 나쁜 소식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 공유일까?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사회적 공유가 널리 공유된다. 사람들이 두루두루 한 번만 말하고 한 번 말해서 널리 공유되는 게 아닐 거 아니야. 계속 리트윗하고 계속 공유도 하고 계속 좋아요도 눌러주고 해야지 계속 퍼질 거 아니야. 그래서 들어갈 말은 첫 번째, biased 하면 치우친, 편향된, 편견을 가진 공유가 아니죠. 두 번째, 불법적인 공유. 불법 공유라는 말은 없었고 repetitive, 이게 반복적이냐, 반복적인.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지. 널리 공유된다. 즉 약간 말을 바꿔서 반복적인 사회적 공유. 이게 위에 나오는 널리 공유를 다르게 표현한 게 반복적 공유. temporary, 일시적인. 반대말이 뭘까? permanent, 영구적인. rational, 합리적인, 이성적인. 자, 다시. 그래서 빈칸이란 건 물론 조금 영어 실력이 좋고 논리적 추론력이 뛰어나다면 뒷부분만 읽어도 충분히 맞출 수 있어. 여기 읽고 요 앞에 읽으면 보통 여기 읽으면 대부분 맞출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걸 읽고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꾸 생각하고 이 글의 주제가 뭔지,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생각하며 읽어서 답을 찾고 그게 훈련이 되면 시험장일 땐 시험장에 가서는 한 문장 빼먹어도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단 말이죠. 처음부터 얘만 보고 자꾸 답을 추론하려고 하지 말고 앞부분과 흐름을 파악해서 답을 찾는 훈련을 합시다. 오케이. 32번. 자, 얘는 앞부분에 빈칸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앞부분 다 읽어야 돼. 이게 아니더라도 여기 앞부분을 꼭 읽으라고 꼭 읽으세요. 자, minority, 소수 집단. 자, 사회에 약간 힘이 없는 소수 집단들은 ten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tend not to, 뭐뭐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으로 약자인 소수 집단들은 어떠한 경향이 있다? 자, 커다란 힘이나 신분, 지위를 가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됐지? 없단 말이야. 보통 소수 집단이란 말은 힘이나 지위가 없어. 그러다 보니 소수 집단들은 may even be dismissed. 자, dismiss 하면 시끄러! 조용해! 라는 일축하다, 묵살하다야. 입 다물어! 이게 묵살하다야. 또는 뭐 해산시키다, 해고하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일축하다는 말은 입 그만, 이제 얘기 그만해. 묵살 일축이야. 그럼 소수 집단들이 이건 억울해요 라고 얘기하면 보통은 그들은 maybe dismissed, 일축돼. 조용해. 자, 왜냐면 뭐라고 일축될까? troublemaker, 말썽꾸러기들.
사회에 말썽만 일으키는 놈들 그렇게 자꾸 생각한단 말이지. 슬프지만 extremist 극단주의자, 제 극단주의자들 그저 weirdo 이상한 특이한 괴짜 별난 사람으로서 일축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수 집단들이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말썽꾸러기나 극단주의자나 괴짜로 일축되고 취급받으면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계속 슬프겠지.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하자는 말은 이 글의 핵심 내용은 이 문장이야. 이 스스로 던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글의 주제이자 핵심 내용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 일축되기만 하던 이 소수 집단이 그들이 how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 자, majority, minority 소수 집단, majority 다수, 소수 다수. 자, 이 소수 집단들이 어떻게 다수에게 영향을 계속 미쳐왔을까? 이 사람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지. 실제로 역사는 이 소수 집단들이 대항해서 다수에게 영향을 끼쳐서 사회를 바꿔왔던 게 사회의 큰 흐름 중에 하나잖아요. 이 사람은 이 질문을 던지고 이것에 대한 답을 자기가 제시하고자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근데 자기 입으로 말하기 민망하니까 자, 사회심리학자 이 사람의 모스코비치는 주장하더라. 이런 보통 학자나 권위자가 나오면 글쓴이의 의견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사회심리학자 이 사람은 주장하더라. 그 대답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lie in 이때 lie는 어디에 있다. lie in 어디에 놓여 있더라. 바로 여기에 놓여 있어. behavioral 행동 스타일, 행동 방식에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 그럼 우리는 이제 이 행동 방식을 찾아야겠지. IE는 라틴어에서 온 말로 즉이야, 즉 바로 어떠한 방식, 요러한 방식이야. 보기에 선지에 보면 전부 이제 선지에 보면 전부 절이 있지, 주어 동사. 그래서 여기 위치 다음에 어디 갔어? the way 다음에 여기에 주어 동사 이렇게 꾸며준단 말이야. 이러한 방식, 이게 뭐야? 행동 양식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여기에 요걸 설명하는 말이 나오겠지. 과연 소수 집단들의 어떠한 행동 방식을 말하고 있을까? 어떻게 도대체 행동하는데? 그게 답이야. 어떻게 행동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게 나오면 suffragette 하면 여성 참정권. 이게 이 여성 참정권 예전에는 슬프지만 여성들이 참정권, 투표권이 없었단 말이죠. 투표권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소수들에게도 이 집단들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지금은 당연히 가지고 있잖아. 자, 그래서 이 소수 집단 이 움직임의 성공, 사회를 변화시켰을 거 아니야. 이것의 핵심 요소는 핵심 crucial 중대한 요소는 답이 바로 나오겠네. was that이야입니다. 그것의 지지자들, 이 여성 참정권론 운동의 지지자들이 별표 답이 나와. 자, consistent 일관성이 있어. 자꾸 말이 앞뒤가 바뀌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일관성 있게 어떠한 역경, 어떠한 고난에도 일관성 있게 여성 참정권을 계속 주장하는 거야. 자기 견해에 대한 굉장히 consistent 일관성이 있었으며 그러다 보니 일관성 있게 행동했더니 이것이 결국 만들어서 상당한 considerable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 영향력을 만들게 되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떠한 방식이야? 어떠한 방식? 그럼 이들이 내가 내 견해를 표시함에 있어서 견해를 표현함에 있어서 계속 말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일관성 있게 했다 이 말이잖아. 이미 이 정도만 생각해도 답은 나와요. 근데 혹시나 답이 안 나오더라도 좀 더 읽어보자. 자, 소수 집단, 어떠한 집단? active, 활동적이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organize, 조직화된 소수 집단. 다시 또 꾸며주는 자, 그들의 포지션은 원래 위치지만 입장이라는 뜻도 있어. 입장, 견해를 또 별표해야겠네. 일관성 있게 한결같이 지지하고 방어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견을 일관성 있게 지지하고 방어해. 일관성 있게 주장해. 이 사람들은 만들더라. 그러면 소수 집단이 계속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반박을 펼치니 다수 집단들 구성원들 사이에서
막 사회적 갈등이 생겨. 사회적 갈등, conflict, 갈등, 의심, 그리고 불확실성이 생겨. 다수 집단자 사이에도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니, 안 돼. 라고 막 의견이 다툼이 생긴단 말이야. 그것을 만들어내서 결국 궁극적으로 이것은 lead to는 뭐뭐로 이어진다. 사회적 변화로 이어지게 되더라. 결국 이 사람이 하자는 말은 일관성 있게 자기들의 주장, 견해를 계속 지지하고 방어해 왔다 이 말이야. 결국 어떠한 방식, 어떠한 행동 양식. 그래서 답을 보면 소수 집단이, 근데 답은 우리가 알겠지만 보기에서 1번에서 해석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 get across 하면 원래는 전달하다, 이해시키다야. 그래서 get its point across 하면 자기들의 요점, 주장을 전달하다, 이해시키다야. 소수 집단이 자기들의 주장을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앞에 way, 방식.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방식이 뭐였어? 바로 일관성이었어.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고. 자, 소수 집단이 목소리를 tone down, 낮추는 방식 아니었어. 목소리를 낮춘단 말은 말을 안 한단 말인데 그러면 사회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자, 다수 집단이 소수 집단을 cultivate는 경작하다는 뜻도 있지만 사람이니까 어떻게 양육하다, 육성하다야. 양성하다. 자, 그리고 다수 집단이 bring about은 야기하다, 유발하다, 가져오다,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다. 지금 본문은 소수가 사회 변화를 가져온 내용이었어요. 마지막, 소수 집단이 다수 집단과 cooperate with, 협조하다, 협력하다. 지금 5번으로 쓸 친구도 거의 없겠지만 5번 혹시 5번 아닌가? 아니야. 지금 본문에는 소수 집단이 다수 집단과 협력한다는 말은 나오지가 않죠. 계속 일관성 있게 자기 얘기를 주장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바로 그러한 변화, 지금 사회적 변화로 이어져. 계속 꾸준히 자기의 입장을 이렇게 한 소수 집단에서 사회적 변화가 이어져. 그러한 사회적 변화는 그래서 보통 발생해 왔습니다. 소수 집단이 다른 사람들, 타인들을 자기들의 견해로 convert, 전환시키고 변환시켜 왔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주장해. 그러한 행동 양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그들의 의견에 동참하게 되더라. 자, without, 그래서 소수 집단의 영향력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혁신도, 어떠한 사회적 변화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자, 그래서 많은 관계대명사 what 우리가 regard A as B, 우리가 오늘 여기는 것, 간주하는 것, 뭐라고 여기는 것? 주요한, 이미 이제 메이저화된 주요한 사회운동이라고, 오늘날의 메이저 주요한 사회운동이라고 여기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은 원래 뭐에서 기인했어? 뭐 때문에 생겨났어? 바로 outspoken, 거침없이 말하는, 적극적으로 말하는 이 소수 집단들의 영향력 때문에 오늘날엔 메이저한 사회적 운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 말이야. 오늘날의 메이저 사회 운동이 뭐야?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야. 기독교는 지금의 굉장히 큰 주요한 사회 운동이긴 하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핍박받던 소수 집단이었어. 그 다음에 트레이드 유니언이즘 하면 이게 노동조합 운동이야. 세 번째 페미니즘. 지금은 이제 많이 주류로 올라왔지만 예전에는 소수였고 그 소수 집단들의 일관성 있는 행동 양식, 끊임없이 자기들의 생각을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그 행동 양식 때문에 오늘날 주요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내용이겠죠. 오케이. 자, 33번. 여기도 제일 끝에 빈칸이 있는데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적어도 앞부분을 먼저 읽고 접근하는 게, 그냥 이거 읽어서 뭐 할래? 그러므로 유산은 이러이러다. 말이 안 되잖아. 자, heritage, 유산인데 특히 문화유산을 많이 지칭합니다. 자, 우리가 과거로부터 전달받은 여러 가지 문화유산들은 be concerned with, 뭐뭐와 관계가 있다. 유산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과 관계가 있단 말일까요? 이러이러한 방식, 자, 어떠한 방식, 별표. 자, selective는 선택적인 또는 선별적인 이란 뜻이야.
내가 뭔가를 보고 어떤 가치를 부여해서 너는 들어오고 너는 나가. 그게 선택 선별적인 것이야. 자, 매우 선택적이고 선별적인 가치에 의해서 뭔가 걸러진 material, 물질적 인공물이야. 자, 인공물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게 인공물이야. 자, 매우 선택적인 물질적 인공물, 뭐 건물이 됐건 돌이 됐건 뭐가 됐건 섬줄의 맑은 도자기가 됐건 그런 인공물이나 여러 가지 신화들,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전해온 이야기들, 세상에 수많은 신화가 있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 어떤 것은 버리기도 하고 어떤 것은 취하기도 하고. 세 번째, 과거의 기억이나 여러 가지 전통들. 자, 매우 선택적인, 선별적인 물질적 인공물, 신화, 기억, 이러한 전통들이, 이 전부 과거의 것들이 된다. 자원이 돼. 무엇을 위한 자원? present야. 현재야. 오늘날의 현재를 위한 자원이 되는 방식과 관계가 있어. 그럼 어떤 방식으로 되는데 이 말이잖아. 어떤 방식으로. 자, 선조들이 남겼던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유산이라고 하지 않아. 이거는 가치가 없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보기에 가치 없는 것은 빼고 버린단 말이지. 됐어? 그래서 그러한 과정, 선택적인 과정이 되는, 선택적으로 선별되어지고 우리의 현재를 위한 자원이 되는 방식이 바로 유산과 관계가 있다. 됐어? 자, 그래서 똑같은 말 한 번 더 구체적 진술, content, 내용물, interpretation, 이해, 해석, 그리고 representation, 표현, 묘사, 무엇의, 바로 그 자원들, 그 자원이 뭐야? 앞에 있는 이것들. 자, 바로 그 자원의 내용이나 interpretation, 이해, 해석이나 표현은 또 selected, 선택됩니다. 뭐에 따라서? 바로 현재의 요구에 따라서. 앞에 내용 같은 말이지. 현재를 위한 자원이 되니까 현재 오늘날의 demand, 요구, 필요에 의해서 선별된다 이 말이죠. 과거의 것이. 자, 여기까지 읽어서도 답의 반은 나왔어. 반은 좀 더 읽어보자. 즉, 다시 말해서 imagined가 상상된이야. 자, 현재 기준에서 과거의 모습을 상상해. 아, 그때 이러했겠지. 요게 중요했겠지. 요거는 선택. 요거는 안 중요했겠지. 버려. 그게 selective imagined야. 자, 상상된 과거는, 오늘날 기준에서 상상된 과거는 바로 제공해줘. 그래서 내가 상상한 요 과거에서 몇 가지 유물을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그것들은 이 유물을 위한 자원을 제공해. 근데 그럼 오늘날 내가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오늘날 현재를 잘 만들어서 앞으로 미래는 이러하겠지. 상상된 미래로 전달될 유산을 위한 자원을 제공하게 돼. 과거에 있는 것을 내가 상상하고 선택해서 취해서 그것을 또 현재 잘 살아서 미래에 전달하겠지. 다음에 it follows to that, to는 또 아니니까 빼고 it follows that은 그냥 통째로 외웁시다. 원래 뜻은 결과적으로 또는 뭐뭐라는 말이 된다. 그냥 it follows that 하면 뭐뭐라는 말이 된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 that이야 라는 말이다 이 말이야. it follows that, that이야 라는 말이다. 과거의 기억이나 전통에 대한 의미나 기능들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바로 또 정의돼. 그러니까 여기에 선택된다, 정의된다 다 같은 말이야 지금. 정의돼. 바로 현재에 와서 정의되더라. 더구나 더 나아가 유산이라는 것은 또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과? 바로 단순하게 물질적 인공물, 단지 선조가 물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material artifact, 물질적 인공물보다 바로 무엇과? 의미와 더 관련이 있더라. 의미,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 즉, 그 다음에 문장이 강조 구문이 사용된 복잡한 문장이죠. former는 전자야. 앞에 뭔가 두 개가 나와. A, B. 그러면 앞에 있는 게 전자, 그 다음에 어디 갔어? The letter는 후자, 뒤에 있는 것이야. 앞에 뭐가 있니? 앞에 meaning, 이게 전자야. 물질적 artifact가 후자야. 자, it is the 강조구문. 그러므로 가치나, 근데 어떤 가치야? 문화적이든 물질적인, 재정적이든, 문화적이든 재정적이든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 누구에게? 후자에게. 자, 실제로 과거에 있던 이 물질적 인공물에 대해서 이거는 훌륭한 것, 또 이거는 문화재 또는 문화유산이라고 문화적이든 또는 돈이 뭐 예를 들어 뭐 우와 뭐 돈이 뭐 100억짜리 이런 재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건 바로 전자야. 의미란 말이에요. 의미. 후손들이 현대에서 보기에 의미가 있다고 부여해야만 그게 가치가 있는 거겠죠. 자, 후자에게 의미를 부여해서 첫 번째 의미를 부여하고 두 번째 explain 설명해줘. 이게 동사고 이 주어잖아, 맞지? 동사. 자, 후자에게 의미를 부여하며 그러면 그것들이 이 물질적 인공물들이 왜 선택되었는가? 왜 선택되었는가? infinity는 무한함이야. nearly는 거의 뭐뭐와 같은 거의 뭐뭐를 할 수 있는 거의 무한대라 할 수 있는 과거에 있는 거의 무한대라는 여러 가지 많은 물건들 뭐 건물들 여러 가지 것들 과거에 거의 무한한 것들로부터 어떻게 하필 그것들이 왜 선택되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게 바로 뭐야? 전자야. 전자가 뭐야? 의미야. 거기에 담겨진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으니 무수히 많은 것들 중에서 이것은 가치가 있어 라고 부여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문화유산으로 만드는 거잖아. 맞죠? 자, 요거 별표. 그러면 요 앞에까지 보면 지금 여기까지 보면 내용이 뭐야? 자, 과거의 여러 가지 문화유산들 중에서 여러 가지 물질적 인공물들 중에서 이것들 중에서 결국 그것이 문화유산이 되어지고 오늘날에 가치가 있다고 부여하는 것은 오늘날 현재의 요구나 필요나 수요에 의해서 오늘날의 관점의 의미에 의해서 그것들이 바로 문화유산이 된단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보면 보기 한번 잡보자. 자, 그러므로 문화유산은 여기까지만 보면 답을 2번으로 하기가 약간 애매할 수 있어. 보자. 과거를 기억하는 것만큼이나 있는 것에 가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것만 보면 왠지 까먹는다 이런 말은 물론 담겨져 있었지만 내가 선택한다는 것만 자꾸 보다 보니 2번을 쓰기가 힘들 수 있었어. 그래서 막 4번 쓴단 말이야. 4번. 과거의 인공물을 reflect는 반영하다, 나타내다, 보여주다, 있는 그대로 이렇게 비춰주는 거야. 그것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왠지 4번으로 낚일 수도 있을 것 같죠? 자, 과거의 인공물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왠지, 과거에 그걸 우리가 현재 필요해서 막 가져오니까 왠지 과거를 보여줄 것 같아. 이거 아니란 말이야. 왜 아니냐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기 때문이야. 다시 잠깐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intern은 결국이란 뜻도 있고 차례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는 이번에는 이 말이야. 그래서 결국이란 해석이 되고 이번에는 차례를 바꿔서 결국 이번에는 그것들은 이 물질적 인공물들은 여기 나오네. 이게 discard가 아까 보기 2번에 forget이야. discard는 버리다, 폐기하다. 자, 이것들은 나중에 버려질 수도 있어. 이걸 보면 답이 확실해졌죠, 이제. 자, 뭐 할 때? 바로 현대사회의 요구가 변화하면 예전에는 100년 전에는 그 당시의 사회가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가 100년이 지났더니 중요하지 않아졌어. 그러면 그 문화유산은 폐기되고 취소가 될 수 있단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discard, 버리다, 폐기될 수 있어. 심지어 자, as is는 그냥 마치 뭐뭐처럼이라고 일단 외워도 as is occurring 하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외우면 돼. as is. 자, 현재 동유럽은 예전에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였어. 그런데 그 사회 체제를 다 없애고 지금 이제 자본주의 경제 시대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예전에 자기들이 중요시 여겼던 그것을 다 버린단 말이야. 자, 동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심지어 past, 과거가 바로 reinvented, 재발명, 재창조되어져야 돼. 자기들의 과거를 새롭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것은 discard, 버리고 어떤 것은 다시 끄집어내서 살린단 말이죠. 뭐 하기 위해서? 새로운 현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reflect. 그러므로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바로 뭐다?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는 거야. 예전에 묻혀있던 것 중에서 의미를 부여해서 끄집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필요 없는 것. 오늘날에 내가 재창조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은 discard, 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이 바로 무엇이었다? 문화유산이더라. 내용 자체는 굉장히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 뒷부분에 discard 혹시나 그 부분을 잘못 안 보고 답을 찾은 사람 친구들은 2번을 안 썼을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막 4번 쓰고 설마 universal 보편적인 문화 가치를 보존하는 것은 이런 말은 없었고 자 neither A nor B 하면 A, B 둘 다 아니다잖아.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현재도 미래도 관련이 없다. 아니야. 엄청나게 관련이 있다고 했지. 그리고 사회의 기억이나 전통의 collection, 모음, 집합체이다. 이런 말도 없었어. 그래서 답을 고르면 2번, 4번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 4번으로 낚인 친구들 그렇지. 글을 그렇게 이제 그렇지. 충분히 낚일 수 있어. 근데 글을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만 훈련할 때 논리적으로 다 읽고 만약에 논리적으로 다 읽고 글을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답을 찾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일부분만 읽고 잘못했다가 답을 틀리면 누구 원망할 거야. 오케이? 결론은 너무 스킬이나 지엽적인 정보만 보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글의 흐름을 파악할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글을 많이 읽으세요. 그러다가 실전에 가서 시험장에서 물론 그럴 수는 없지. 시험이 다가갈 때쯤 이제 그때만 집중적으로 스킬 훈련을 하고 평상시에는 시간 정해놓고 글을 끝까지 논리적으로 다 읽는 훈련을 꼭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 34번. 자, 34번. 얘도 앞부분에 있으니까 고맙지. 자, human species, 인간은 unique, 아주 독특해, 특별해 이 말이야. 남들이 가지지 않고 나만 가지고 있어. unique해. 이러한 능력에 있어서 인간은 unique하대. 이런 능력이 잘한다 이 말이잖아. 어떠한 능력? expand. 자, 자기의 functionality, 기능을 내가 할 수 있는 기능이나 능력을 확장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unique, 특별하고 특이하대. 잘한단 말이죠. 뭐 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적 도구를 만들어냄으로써. 인간은 뭔가 새로운 문화적 도구를 만들어냄으로써 자기의 기능을 확장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 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글쓰기, arithmetic, 산수, 연산, 그 다음에 이건 뭐야? science, 찔리기 잘못했네. 과학,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최근의 발명품들이야. 자, 최근에 만들어졌어. 그런데 이 사람은 보기에 우리의 두뇌란 것은 이것들을 위해 evolve, 우리의 두뇌가 진화, 발달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 말이잖아. 이 사람이 하자는 말은 인간의 두뇌는 이러한 과학이나 산수, 연산이나 글쓰기를 위해서 우리 뇌가 발달돼가지고 새로운 영역이 생기고 뭐 예를 들어 글쓰기 전담 영역, 산수 전담 영역, 과학 전담 영역이 뇌 진화 발달해서 그것을 위해 쓰일 만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이게 나왔대. 왜? 이것 때문에 새로운 문화적 도구를 만들어서 기능성을 확장한단 말이야. 자, 그러나 I reason, 나는 추론합니다. 이 시간이 없었지만 나는 추론한다, 생각한다. 뭐라고? 그것들이 가능해졌어. What made possible. 가능해졌어. 우리 두뇌가 그것들을 할 만큼 충분히 발달되지, 진화되지 못했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것들이 가능해졌다라고 생각한다. 됐어?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적 도구를 만드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이제 뒤에 설명이 될 거고 그걸 정리하면 답이 얘가 되겠죠. 자, 우리가 learn to read, 글을 읽을 때 우리는 재활용한다는 말은 글을 읽을 때 글을 읽는 전담 뇌 영역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재활용할 때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갖고 와서 활용한단 말이에요. 재활용한다 별표, 재활용합니다. 특정한 영역을 우리의 시각 시스템에 시각에 들어가서 뇌로 들어가잖아요. 시각 시스템의 구체적인 어떠한 영역을 재활용한대. 원래 거기 쓸 게 아니라 다시 갖고 와서 재활용한대. 뭐라고 알려져 있는 시각에 있어서 시각적 단어와 눈에 보이는 단어와 형태를 판단하는 영역을 라고 알려져 있는 시각 시스템이라는 특정한 영역을 재활용해.
재활용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enable을 할 수 있게 해주다. 우리가 첫 번째 인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영역은 letter는 편지가 아니라 글자, 문자들의 string, 일련 쭉 이어져 있는 것. 그게 우리 글이잖아, 글. 자, 문자들의 일련의 문자들을 첫 번째 인식해. 오, 글자들이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이 make, make라는 단어가 make 인식해서 이게 근데 인식만 한다고 해서 이게 뜻을 모르잖아 우리가 맞지? 인식해서 두 번째 그것들을 connect 연결시켜 어디로 뇌 속에 있는 언어 영역으로 연결시켜줘. 자 눈으로 인식한 다음에 그게 머릿속에 있는 뇌 영역으로 전달해 주는 거야. 아직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 예를 들어 3, 5 이렇게 배웠어. 요 글자는 우리가 볼 수 있어. 3, 시각 체계로. 근데 얘가 3개, 5개라는 거는 우리가 후천적으로 배우거나 여기 담겨진 의미를 또 알아야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를 볼 때 우리는 서킷, 회로를 머릿속에 만들어. 그러니까 숫자만 따로 판단하는 영역을 만드는 게 아니라 회로를 만들어. 연결선을 만들어. 빠르게 convert, 전환시킵니다. 바로 그 모양을. 3이나 5라는 이 모양을 봤을 때 모양을 딱 보면 우리가 뭐로 전환시켜야 돼요? quantities. 끊고 또 잘못됐다. quantities. 양이야, 수량. 수량. 3이나 5를 이 모양을 봤을 때 이게 양이 얘가 더 많구나라는 영역으로 연결시켜. 즉 그게 뭐야? 동그라미 빠른 connection입니다. 빠른 연결망이야. 빠른 연결. 어디에서? 여기에서 여기로. 자, bilateral은 옆의, 측면의, bilateral, 우리 두뇌 양측면에 있는 양측면의 시각 영역으로부터 숫자 3을 봤을 때, 오랄 봤을 때, 요 숫자를 인식하는, 모양을 인식하는 시각 영역에서 어디로? parietal. 자, 이 정수리 부분에 머리 여기 있는 수량을 인식하는 영역으로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주는 빠른 연결을 해준다. 결론적으로 무슨 말일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이 하자는 말이 뭐야 지금?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우리가 숫자를 읽고 글자를 쓰고 할 때 그 부분을 위한 다른 영역을 만드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나서 새로운 영역을 연결시켜서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 말이야. 인식하는 능력을 만들어내더라. 자, 심지어 as 자, finger counting 손가락 세기와 같이 elementary 기초적인 이러한 발명조차도 우리가 1, 2, 3, 4 이것도 날 때부터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만들어서 배우고 서로 함께 쓰자 이렇게 익힌 거잖아. 우리는 1, 2, 3, 4 하지만 외국 애들은 1, 2, 3, 4 이렇게 막 이렇게 손을 밖으로 내민단 말이야. 이렇게 2, 3 이렇게 한단 말이야. 1, 2, 3 우리는 1, 2, 3 자, 이러한 숫자 세기조차도 우리의 인지 능력을 극적으로 바꿔줘. 하다못해 그냥 이거 없이 하나, 둘, 세 개 세면 우리가 잘 안 세워져. 여러분들은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손가락 없이도 세지만 나이가 들면 뭐 하나, 둘, 셋, 넷 발가락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하지만 이게 있음으로 해서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우리의 인지 능력을 더 극적으로 향상시키곤 해. 자, 그래서 아마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카운팅을 아직 세는 걸 못 법양했어. 그냥 이 사람들은 다르게 세. 이렇게 안 하고 뭔가 세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say는 말하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 가령 6 빼기 2와 같이 심플한 계산을 할 수가 없다. 왜 그럴까? 이걸 보고 연결시키는 연산은 회로가 바로 그 연결망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란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두뇌의 기본 능력은 사람은 다 비슷해. 자, 결과적으로 바로 이러한 문화적인 재활용. 자, 문화적인 재활용.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서로 재활용해서 연결시키는 것은 대디아를 imply, 암시합니다. 결국 나타냅니다. 기능적인 우리 머릿속에 있는 구조가 인간 두뇌 속에 있는 기능적인 구조가 자, 우리 인간의 두뇌가 있어. 여기는 뭐 언어 담당, 수리 담당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다 독립적으로 활동하면 모든 걸 다 따로 만들어야 돼. 그런데 그럴 수가 없잖아. 왜 그럴까? biological, 생물학적, 우리 두뇌 용량이라는 거, 두뇌 크기라는 게 정해져 있어. 그리고 문화적인 제약이야.
이런 생물학적인 문화적인 제약이 있다 보니 거기 안에서 여러 가지를 재활용해서 연결시키고 다른 곳에 활용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생물학적인 문화적인 제한의 복잡한 믹스, 이런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믹스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result from 어디에서 생겨나다, 기인하다. 복잡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섞여 있다 보니 그 안에서 내가 또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을 가져와서 재활용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인간 두뇌에 이러한 기능적 구조가 생겨나더라. 다시 올라갑시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두뇌가 발달할 시간은 없었지만 여러 가지 제약에 의해서 시간도 제약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결국 해내는 거야. 왜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나는 뭐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할까? 첫 번째, 우리의 두뇌가 put a limit on 어디에 제한을 두다. 어디에 제한을 둔다? 문화적 다양성에 제한을 둔다. 우리의 두뇌가 문화적 다양성에 제한을 둔다. 그런 말은 없었어. 자, we can mobilize. 자, 이 단어 별표하고 이 단어를 이제 몰라서 틀린 친구도 많았을 거야, 분명. 그 다음에 이 단어는 알지? novel 하면 명사로 쓰이면 소설이지만 형용사로 쓰이면 새로운이야.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old areas 하면 예전의 기존의 영역이야. 두뇌 영역을 또는 여러 가지 학문 영역이 됐건 새로운 방식으로 옛 기존의 낡은 영역들을 mobilize 하기 때문이다. mobilize한다. mobilize는 동원하다야. 동원하다. 집결시키다. 동원하다. 너 이리 와. 동원. 이리 와서 이거 해. 하다. 집결시키다. 자,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기존의 옛 영역을 동원하고 집결시킨다. 세 번째, 문화적 도구는 우리의 두뇌의 기능성을 안정화시킨다. 자, 이거 왠지 3번 막 낚일 것 같지? 문화적 도구가 우리의 두뇌 기정을 stabilize, 안정시킨다. 그런 말 있어서 생각해봐. 문화적 도구가 내 기능을 안정시킨대? 아니야, 그런 거 없었어. 전혀 없었어. 자, 우리의 두뇌 영역은 작동합니다. isolated 별표하고 이게 이제 고립된, 독립된이야. 이건 이제 본문의 내용과 반대말이지. 대치되는 말이야. 자, 우리의 두뇌 영역은 독립된, 고립된 방식으로 작동한다. 아니었어. 각각의 영역이 고립된 방식으로 작동하려면 계속 확장돼야 돼.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 생물학적인, 문화적인 constraint, 제한 때문에. 그래서 고립된 방식이 아니라 서로 연계된 방식으로 계속 활동해. 재활용하면서. 안 되고. 우리는 adapt, 적응시키다. 우리 자신을 자연의 도전에 적응시킬 수 없다. 이런 말 없었어. 답이 그래서 자, 이번이 굉장히 보기가 어렵지. 우리는 기존의 이 영역은 A만 하는 영역이었어. B만 하는 영역이었어. 그런데 새로운 방식으로 A와 B를 짬뽕해서 재활용해서 연결시켜버리는 거야. 새로운 방식으로 옛 영역을 mobilize, 동원하고 집결시키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8번부터 34번까지 작년 수능 영어 해설 수업을 했고요. 다음에 또 다음 수업엔 이제 수능 예전 기출 문제, 여러 가지 모의고사 문제 저희 선생님들께서 함께 해설 강의를 계속해 나갈 겁니다. 꾸준히 잘 따라오면서 수업을 학습을 하게 되면 영어 충분히 1등급, 확실한 1등급 가능합니다. 우리 끝까지 한번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기존의 옛 영역을 동원하고 집결시킨다. 세 번째, 문화적 도구는 우리의 두뇌의 기능성을 안정화시킨다. 자, 이거 왠지 3번 막 낚일 것 같지? 문화적 도구가 우리의 두뇌 기정을 stabilize, 안정시킨다. 그런 말 있어서 생각해봐. 문화적 도구가 내 기능을 안정시킨대? 아니야, 그런 거 없었어. 전혀 없었어. 자, 우리의 두뇌 영역은 작동합니다. isolated 별표하고 이게 이제 고립된, 독립된이야. 이건 이제 본문의 내용과 반대말이지. 대치되는 말이야. 자, 우리의 두뇌 영역은 독립된, 고립된 방식으로 작동한다. 아니었어.
각각의 영역이 고립된 방식으로 작동하려면 계속 확장돼야 돼.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 생물학적인, 문화적인 컨스트레인트, 제한 때문에. 그래서 고립된 방식이 아니라 서로 연계된 방식으로 계속 활동해. 재활용하면서. 안 되고. 우리는 adapt, 적응시키다. 우리 자신을 자연의 도전에 적응시킬 수 없다. 이런 말 없었어. 답이 그래서 자, 이번이 굉장히 보기가 어렵지. 우리는 기존에 이 영역은 A만 하는 영역이었어. B만 하는 영역이었어. 그런데 새로운 방식으로 A와 B를 짬뽕해서 재활용해서 연결시켜 버리는 거야. 새로운 방식으로 옛 영역을 mobilize, 동원하고 집결시키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8번부터 34번까지 작년 수능 영어 해설 수업을 했고요. 다음에 또 다음 수업엔 이제 수능 예전 기출 문제, 여러 가지 모의고사 문제 저희 선생님들께서 함께 해설 강의를 계속해 나갈 겁니다. 꾸준히 잘 따라오면서 수업을 학습을 하게 되면 영어 충분히 1등급, 확실한 1등급 가능합니다. 우리 끝까지 한번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